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이번 2월 말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번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방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 움직임, 그 다음에 방산주 관련주들 한번 정리하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 방위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방위산업이란 국가 방위를 위해서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생산 그리고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총이나 포, 탄약, 함정, 항공기, 그 다음에 전자전과 관련된 전자기기 등의 무기 장비 생산하는 것을 총칭을 하는데, 옛날 전쟁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요때까지는 이제 군수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했으나, 요새는 이제 방위와 관련된 개념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방위 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위 산업의 분야로는 전투기를 생산하는 항공, 그 다음에 전투함이죠, 함정, 그 다음에 전차, 지상을 위한 전차, 그 다음에 유도무기, 그 다음에 전자전 시스템, 그 다음에는 탄약이나 총기류 등등 감시 정찰을 위한 것들, 레이더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등등 해서 방위 산업 분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27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 합의문이나 그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 없이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벽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완벽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이 나왔고요. 영변 핵시설 해체를 북한이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완벽한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협상 결렬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 미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발견한 핵시설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안 것이 북한도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고 일부 민생과 관련된 해제, 경제 발전과 관련된 해제를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완벽한 비핵화가 없는 이상에는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노딜이죠. 노딜. 노딜, 어떠한 협상을 이끌어내지도 못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 28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정도, 현지 시간으로는 한 12시경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오찬 자리에 아무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찬하고 서명식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로 복귀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협상이 결렬이 되었구나,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텍, 솔트웍스를 등등 방산주들이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순식간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2시 30분경부터 증시 급락 시작했고, 특히 핵폐기 관련주,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북 경협주들이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금강산과 관련된 아난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좋은 사람들, 현대그룹주 등등 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20% 내외로 급락했습니다. 그 외에 빅텍과 같은 방산주는 20%씩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새로운 소식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해체되었던 동창리 발사장 복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38로스에서 이런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새롭게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복구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고요. 그 외에도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최근에 로켓 발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핵시설들도 계속해서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됐다고 해서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로켓, 미사일 등을 발사를 한다면 완전히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 발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요 정도 움직임을 살짝 보여준 이후에 다시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북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대표주인 빅텍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북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꾸리겠다. 이런 신년사가 나오기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했기 때문에 빅텍 차트를 보면 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 이렇게 한 번씩 급등하는 때를 보면은 이제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빅텍 방산주로서 상승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상승 하락 반복합니다만 뉴스에 인해서 한 번씩 급등 나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신년사 이후에는 이제 방산주들이 잠잠해지고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빅텍 차트를 봤을 때는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모습, 전반적인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면서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주봉 차트인데 2주 동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리스크가 다시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빅텍 차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던 차트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빅텍 차트로만도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북한의 이슈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종목들만 정리를 해봤고요. 빅텍이 있고 그 다음에 퍼스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대장주로서 많이 움직이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주로서는 한국항공우주나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 있고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 꼽히기도 하지만 현대그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남북 경협주로도 같이 꼽히고 있어서 이번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솔트웍스 그 다음에 총알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 항공기 관련 부품들 만드는 아스트 등등 해서 방산주들 이렇게 한 16개 종목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여기 빅텍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방산 관련된 이슈로 투자를 하려면 빅텍이 가장 대장주고 가장 관련 깊게 움직이기 때문에 빅텍만 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에서 빅텍을 좀 파란색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봤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방산주 특히 빅텍이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까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했던 구간에서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다시 만약에 내려오면서 좀 잠잠해졌을 때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잡아놓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관련된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방산주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방송 진행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 방산주를 투자해보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방산주들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는데 추후 또 북한이 협상에 어떻게 나설지에 따라서 방산주들 움직임 또 방향성 달라질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 협상 결렬되면서 남북 경협주 있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처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 계속해서 주목은 해봐야겠지만 당분간 북한의 제재 해제와 같은
내용들은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혹시 남북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요 내용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방산주랑 경협주는 네, 방향성을 다르게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협주 급락하고 방산주 급등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서로 반대되는 요 테마주들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움직임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 또 변동성 심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시간에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네,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방산주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방송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